처음에 96명 신청에 95명이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변호인들이 느낀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우선 첫째로 서부지방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그 자체가 담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당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다음 관할에 대한 부당성이 우선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분들하고 유치장에서 뵀을 때 한 분은 분명히 경찰 단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쯤 되면 석방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경찰 분께서. 일반 경찰이 봐도 그렇게 받겠죠, 당연히. 내일쯤 되면 이 정도면 이제 석방될 겁니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위오지, 그러니까 법원 마당에만 서성거렸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 다 일망타진했구만요. 이제 그냥 5분만 계셨던 분도 있고 10분만 계셨던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까지 구속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어느 수사기관도 거죠. 그렇게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좀 뭐 몇 시간이 들어 이제 위오지 마당에 몇 시간 정도 서 있었다 한들 이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담벼락 쪽에 붙어 서가지고 상황을 보기만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구속시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안내를 하기는 그냥 내일쯤 이분은 구속이 풀리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변호사 입장에서도 나가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신청하는 것이냐 이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명령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는 그 윗선의 명령 체계를 어겨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신청을 했고 그날 영장 담당 판사는 뭐 특정인이었을 텐데요. 기록을 바빠서 안 봤나? 근데 영장 담당 판사님들께서도 기록을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이 크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 때 가서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화가 나 계시는구나를 느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겐 미안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서부지법이 피해자인 거에 대한 인식들은 있으신데 우린 피해자고 청년들은 그냥 폭도고 그동안 서부법원이 사고 친 거는 다 모르는 거고 그런 심정이구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끝까지 이거는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변호사들은 더 단단하게 뭉쳐졌던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건이 나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호사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아는 변호사라고 얘기한 거는 특별히 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하면서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인사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이신데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고 유튜브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하고 유튜브를 폈더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법원 안에 진입하는 상황이. 그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딱 눈으로만 봤을 때도 수십 명의 분들이 마당에 서 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할 인력이 될까? 첫 번째 걱정이 그거였고 사람들이 모일까? 왜냐하면 이건 무료 변론을 해야 될 건데 우선 그런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가족들한테서 건너서 이제 자유진영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연락처가 좀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님들께서 본인이 이걸 맡고 있는데 추가로 요거 선임해 주실 수 있겠냐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었고, 마포경찰서가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마포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 혹시 저 안에
또 이제 매일 잡혀오니까 예, 예. 누군가 잡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무작정 마포경찰서를 들어가서 마포경찰 침입하셨구만요. 예. 저도 건조물 침입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예. 내가 유치장에 변호인 선임 이게 서부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변호인 선임이 됐나요? 하면 모르겠다 하면 내가 그 사람 변호사다.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을 하라고. 대체 그 가불병정 누구냐고 특정을 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서부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의 변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접견권을 지금 막아서는 안 된다 해서 억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선임한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제가 학교로 2012년에 갔으니까 변호사 신분증이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신분증이 달라서 신분증이 없거든요. 근데 서부 사건 터지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출동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변호사 신분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뻘쭘한 거예요. 뭐 이게 할아버지가 연락하기도 그래고 그래서 전혀 할아버지가 조금 며칠 있다 보니까 유정아 변호사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게 기사가 뜨길래 네. 그냥 좀 있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예. 발급을 새로 받으셨다고. 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만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연락이 오시기를 정말 힘들면 내가 출동하겠다라고들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저는 권호영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할 게 뭐 없냐 했더니 좀 기다려봐 재판할 때 되면 뭐 불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권호영 변호사님도 매번 변론 때마다 뵙거든요. 예, 재판 때마다. 예. 예. 그럼 지금은 각 청년들의 범죄 사실이 나름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공동전범으로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됐고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거기에 행위 태양에 맞는 사람들이 딱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 간에는 이게 사실 변호사 업무가 각자 열심히 뛰는 업무라 협조는 잘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시일반 모이다 보니까 자유진영에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법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협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끼워주세요. 함께 하실까요? 서부 자유 변호사 협회라고 실제로 지금 창단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내부 규정도 만들어 놨고요. 그렇습니까? 예. 자, 뭐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구속된 청년들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징벌방에 가두고 했다는 또 그런 소문이 들려요. 이제는 뭐 다들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 제가 맡은 친구를 포함해서 두 분이 갑자기 징벌방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맡은 청년은 저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이제 본인이 그냥 징벌방에 10몇 일 있으면 되는 것이라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그 말씀을 본인의 변호사에게 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구치소를 가서 사건을 파악을 해보니 그 책을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분 말고 다른 분이 그 책을 하나 스탑 더 스틸이라는 부정선거랑 관련된 변호사들이 쓴 책 아닌가요? 예, 변호사님들이 그렇죠. 쓰신 책인데 그 책을 하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맡은 청년이 그런 책이 있어 하고 나 빌려봐도 될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그냥 빌려보던 중에 들킨 거죠. 어차피 허가 받아서 반입된 책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이거 이 사람 거 제가 빌려봐도 되겠습니까라는 허가를 다시 받고 이거 빌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징계 수위 정도가 사실 그 도장 찍는 거 정도라고 합니다. 경고인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미 허락된 책이니까. 이제 경고 정도 받고 다음부터는 내부 규율이 있으니까 꼭 허락을 받고 빌려라라고 이게 끝나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을 보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책이라서 이거는 징벌방에 가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징벌방에 가게 된 거죠. 특정 교도관의 편견이 아주 심한 편견이 작용했던 예, 그런 맞습니다. 조치이고. 예, 그래서 그 특정 교도관의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그 행동에 문제가 좀 많은 그런 민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앞에서 집회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예, 예. 예.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안이라면. 예. 거의 뭐 체포감금죄, 불법 감금죄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예, 정도면.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는 것이 없고요. 예. 재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태도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음에 격앙된 감정에서 이제 조금 진정된 상태에서 보고 있나요? 우선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네. 좀 공정한 재판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저는 믿고 싶은 것은 지금 판사님들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자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시선에서 본다면 검찰 쪽 이야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보호자분들께서 방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많이 울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자체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예. 거죠, 사실상.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 검찰 측이라든지 이제 재판관님이나 판사님들께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못하는 그런 그게 게 좀 변호사의 있습니다. 한계죠. 예, 그게. 예. 예. 왜냐하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 제 속은 시원하겠지만 네. 사실상 우리 피고인에게. 피고인들에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네. 갈까봐 저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예. 그런 건 있어도 이제 대놓고 대외적으로 비판을 굉장히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 이제 법원 들어갈 일 별로 없을 사람이나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법정 들어야 되는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 발언의 수위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법원 사태 총체적으로 본다면요.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나 시민사회 측면에서는 저희 자유진영에서 청년 2030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터져 나왔다는 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Z세대라고 분류되는 이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듯 보이고,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보다 이분들이.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똑똑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그분들을 보자면 서부 사건과 같이 법원 안에 어쩌다 들어가게 돼서 구속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MZ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분들이 모두 한번 이 분들의 총체가 하나의 조직화가 된다면 굉장히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그런 기여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서부 사태를 법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평가를 한다면 불법적인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이 아니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재판 또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의 벽을 부순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제 방치를 수색했다든지 이런 죄를 어떻게 보면 규모 좀 그 죄책이 크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한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행동의 결과만 놓고 마당에 서 있기만 한 사람들에게 그런 결과의 죄를 하나의 묶음 세트로 묻는다는 거는 법원이 사실 이거는 이게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행법정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책임주의의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이야 뭐 본인들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고요. 예.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친구들이야 처벌이 피할 수 없고 물론 동기가 참작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따로따로 행동했던 자유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묶음으로 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다 책임을 지라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구만요. 시민들 MZ세대가 새로운 시민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쭉쭉 보면서요. 집회들도 아주 발랄한 형태의 집회들을 하고 있고 이들이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이들이 새로운 건강한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형성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분들이 조직화가 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청년신당 같은 당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자유진영에 아주 해묵은 그런 편견 중 하나가 당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어떤 편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는 소수일지라도 당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특정 계층의 아니면 특정 나이대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당이 만들어지고 서로 연대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런 그런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실상 이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보수 입장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만 뭉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청년신당이 앞으로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흡수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걸 좀 지향하고 좀 우리 어른들이 협조를 하고 좀 밀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힘당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또 이번에 또 솔선수범해서 보였죠. 네. 그 정부가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고 그냥 꾸역꾸역 굴러가면서 또 기회주의자를 모아서 또 당은 또 공천 장사하고 하면서 굴러가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그룹이 이번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쪽을 내란 세력, 내란 동조 극우 세력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네이밍이 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굉장히 네이밍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화에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이때까지 제가 지난번 조전혁 후보자님 그 교육감 선거할 때도 느꼈던 것이 저희가 초반에 제가 법률지원 단장을 했었거든요. 초반에 굉장히 저희가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좁혀지더니 결국에는 격차가 이렇게 또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 상대방 쪽의 그 조직을 보니까 여기 조전혁 후보자님은 정말 혼자서 싸우고 있고 저쪽에서는 정말 이제 이미 여러 기획팀이 움직이죠. 기획팀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왜 안 될까 그때도 고민을 했고 지금도 당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안 될까를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기획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격을 받았을 때 굴종을 하거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는 순간 저희는 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네이밍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치고 나가야 그 새로운 또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계속 여기 내란, 이 네이밍에 우린 내란 아니야. 우린 내란과 상관없어 하는 순간 내란이란 네이밍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다른 네이밍, 다른 전략, 아주 전혀 새로운 말을 우리가 먼저 하고 던져야 오케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지금. 진보 보수에서 벌써 네이밍에서 져버렸죠. 예. 우리가 보수를 자처하는 순간 게임 맞습니다. 끝나버리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그 예.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사실 시민사회 정의관념도 뭐 거의 막장 수준이고 이른바 기층민중, 저들이 말하는 기층민중은 언제든지 조작 가능한 만만한 민중이 돼 있고요. 변협도 침묵하는 변협으로 이미 노선을 정한 것 같고요. 네네. 언론도 권력 앞에 들어놓았고 검수완박으로 칼을 맞고도 검찰은 다시 들어놓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 변호사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첫째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항상 네.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두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고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를 법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와 좀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꼭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고 상식적인 선이라 하면 저는 내가 나서서 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런 걸 실천을 하고 있는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고요. 만약에 제가 굴종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아마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겠죠. 예. 그렇죠. 보통은 제가 출연자를 모실 때 주변에 제가 잘 알던 분들, 얘기할 편한 분들을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님 이제 전화도 한 통 안 했고 한 번도 뵙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활동만 보고서 제가 감동을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아, 네. 이런 뭐 서부법원 활동 같은 거 참 부담스러운 활동이고 돈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예, 돈이 안 예. 되고 또 이미 세상은 뒤집어져서 공격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제가 친한 후배들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른 친구들은 심지어 제가 커피 쿠폰을 미리 보내요. 미리 보내고 야불 떨고 그러고 나와라 그래도 형 미안한데 못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근대화 되는데 정신적으로 근대화 되는데 좋은 활동 해주시고 좋은 활동 하실 때 혹시 생각나면 저도 좀 끼워주세요. 네,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저희 서부 청년들과 시민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활동 열심히 하시는 또 서부법원 사태에서 피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시는 유종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유종하 변호사만큼 훌륭한 분 찾아서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